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이슈 핵심 이슈를 다루는 월드아이 시간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그린란드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를 이른바 무력으로 점령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왜 이렇게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이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린란드는 어디에 있는 어떤 나라인지 이런 거 관련해서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란드, 최근에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얘기하면서 상당히 급부상했어요. 이 그린란드라는 나라라고 할 수는 없죠. 이게 덴마크에 소속된 그런 곳인데, 그린란드 어디에 있고 대략 어떤 곳인지 좀 설명 좀 간단히 해주시죠. 네, 그린란드는 일단 세계에서 가장 큰 섬으로 알려져 있는 가장 큰 섬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도서 지역 중 제일 큰데, 일단 지도상에서 한번 보시면은 이제 북해 지역에 그러니까 영국 그리고 북해에 있는 북극권 국가들에서 쭉 서쪽으로 직진해서 보시면은 캐나다와 이 북극권 국가들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지배하고 있는 덴마크랑은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 오히려 캐나다와 훨씬 가까운 그런 지역에 있는 나라인데요. 이제 대표적인 북극권 지역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는 덴마크에서 이제 완전 자치령. 예, 그렇습니다. 거의 그냥 그 행정 자체를 자율적으로 하는, 소속은 덴마크 소속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2009년부터 덴마크 정부가 만약에 그린란드 주민들이 원하면은 주민 투표를 실시를 해서 이제 독립 여부를 가를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부여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과거에 제가 바이킹 역사책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바이킹들이 캐나다, 그러니까 지금 아메리카 대륙에 제일 먼저 간 유럽인들이 바이킹들입니다. 그 바이킹들이 이제 유럽, 지금으로 치면 캐나다 동부, 퀘벡 이쪽으로 갈 때 그 가기 전에 먼저 갔던 곳이 이제 그린란드거든요. 이제 그린란드를 거쳐서 캐나다 동부까지 진출한 그러한 바이킹의 역사가 있는데, 최근에 이 그린란드가 상당히 좀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그런 부분도 좀 관심으로 떠오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자, 이 트럼프 당선인이 이 덴마크, 특히 덴마크 하면은 미국의 오랜 동맹국이기도 하고 나토 소속이기도 하고, 그런데 덴마크 소속의 그린란드를 미국에 팔아라, 그리고 안 팔면은 무력도 행사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또 안 하겠다는 얘기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미국은 덴마크에다가 그린란드를 팔라고 압력을 가하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일단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이유가 압축이 돼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맨 처음은 일단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북미 대륙 전체를 방어를 하기 위한 외교 안보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표면적으로 내세운 명분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사실상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이제 적성 국가로 돌아선 상태인데, 러시아가 지금 북극 지역에 상당히 많은 미사일 기지와 이제 군사용 항구를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러시아의 북극권 군사 확장을 막으려면은 무엇보다 그린란드가 지정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지난해 러시아와 중국이 북극해 일대에서 해군 합동훈련을 이제 대대적으로 벌였고, 심지어는 이제 미국 함정하고 이제 맞부딪힌 적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대치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린란드와 캐나다 영해 일대에서 러시아 함대와 이제 핵잠수함들이 종종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정부나 이제 유럽의 북극권 국가들도 상당한 위협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군사적 위협을 좀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런 안보적 이유는 이제 표면상 이유로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이 그린란드의 막대한 천연 자원을 노리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막부인 자원이 있다. 그린란드가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지금 빙하량이 1970년 대비로 47%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녹았는데요. 그 얼음 밑에 있던 온갖 지하자원 광맥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히토류의 경우에는 이제 최대 10조 달러, 우리 돈으로 1경 5천조가 넘는 막대한 자원이 이제 숨어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히토류가 또 미국의 주요 군사무기인 스텔스 전투기나
항공모함, 탱크 등의 주요 재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근데 히토류 공급망의 75% 이상을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미국 입장에서는 이 히토류 광맥인 그린란드를 무조건 확보를 해서 혹시나 중국과 분쟁이 났을 때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금지할 경우에 대비해서 네. 이제 확보를 해야 된다. 결국 군사 경제적 측면에서 그린란드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이현우 기자가 쉽게 정리를 했습니다. 외교안보적인 측면, 이른바 북극의 패권, 그 미국과 캐나다의 안보를 위협하는 이것에 대응하는 차원, 그리고 두 번째는 막대한 광물 자원, 특히 히토류에 대한 확보, 이런 측면에서 미국이 그린란드에 지금 상당한 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줬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뉴스 보니까 그린란드 그 자치령, 네. 자치령 수반이 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우리는 덴마크로부터도 독립하기를 원하고 네. 미국의 어떤 속할 생각이 없다. 우리는 그린란드라는 나라를 뭐 만들기를 원한다. 뭐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했던데 네. 그린란드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미국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간에 우리는 우리 자치국가를 세우고 싶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건 그러면 어떤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사실 그린란드란 지역의 역사가 여기 조금 숨어 있는데요. 네. 그린란드는 사실 17세기부터 덴마크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400년 넘게 지배를 받은 셈인데요. 네. 이 원주민들은 우리가 흔히 에스키모인들이라고 부르는 이누이트족들입니다. 네. 이들은 덴마크 지배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과거 19세기에 이제 덴마크도 강제 동화 정책을 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누이트족 아이들을 강제로 덴마크 본국의 가정에 입양을 시켜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민족 탄압 정책을 폈었는데요. 아, 덴마크가 잘못했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제강점기처럼 이런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1970년대 이후부터 이누이트계 주민들이 분리 독립운동을 계속해서 해왔었습니다. 네. 현재는 덴마크의 완전 자치령이 된 상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덴마크로부터 이제 자체 독립을 주민투표로 결정할 권리까지 획득을 한 상태입니다. 네. 다만 그동안은 덴마크 정부에서 매년 5억 달러 이상의 이제 정부 보조금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게 빠지면은 경제 대부분이 무너질 수가 있어서 독립은 안 한 상태였는데요. 네. 근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되고 대규모 히토류 광산, 우라늄 광산이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네. 이 지역 개발 움직임 그리고 외자를 빨리 유치를 해서 지역 개발을 하면은 그 보조금 없이 오히려 그린란드가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이제 빨리 독립을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 5억 달러 규모의 덴마크 정부의 보조금, 이것이 그린란드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이다. 그린란드 뉴스 보면 미국에서 뭐 그 2배 이상 뭐 네, 주겠다 네. 뭐 그런 제안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린란드 그 대략적인 뭐라고 할까요? 인구가 뭐 그린란드 인들이 많습니까 지금? 사실은 지금 다 합쳐서 한 5만 6천 명 정도. 5만 6천 명. 6만 명이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땅 그 넓은 땅에 예. 인구는 많지가 않군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어느 나라에서 무력으로 저기 하게 되면은 그 참 당해낼 재간은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린란드가 어쨌든 만약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미국에 합병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특히나 트럼프 당선인이 굉장히 강하게 그런 그린란드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여러 가지가 불투명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린란드 합병에 대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출범한 이후에 얼마나 의지를 갖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질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네. 지금 덴마크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그린란드가 주민투표로 독립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은 이걸 막을 방안은 없습니다. 이 유럽 지역에서도 이미 다 약속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린란드의 독립 자체는 승인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만약에 덴마크에서 그린란드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이게 신생 독립국이기 때문에 네.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쨌든 유엔에서 지도적인 국가잖아요. 네. 그럼 신생 독립국으로 이제 유엔에 새로 가입할 국가를 자국에 합병을 하는 일은 상당히 외교적으로 큰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얘기한 것처럼 덴마크에서 매입을 하는 거는 더 쉬울 수 있지만
신생 독립국을 합병하는 일은 훨씬 외교적으로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안팎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말은 저렇게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린란드 전체를 미국 영토로 바로 합병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다만 그린란드에 대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지원금을 대폭 늘려서 대신에 이제 뭐 방위 조약을 체결한다든가 네. 아니면 뭐 자원 채굴에 있어서 우선권을 확보한다든가 등의 형태로 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뭐 덴마크에서 반대하고 또 그린란드 주민들도 반대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린란드를 사들인다는 거, 또 무력으로 합병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죠. 글로벌 네.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고, 그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한 트럼프 당선인이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것은 일종의 이제 협상 전술의 하나일 수도 있다. 네, 라는 그런 맥락이네요. 세게 얘기를 하고서 네. 실제적인 실효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냐라는 건데, 여하튼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에 이어서 이것도 향후에 트럼프 당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를 또 보면서 이 그린란드의 향방을 예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현우 기자와 함께 트럼프 당선인이 왜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이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